안녕하세요. 아랍비숑입니다. 이번 시간 소개할 책은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사색노트입니다. 다작으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는 늘 가슴 깊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삶을 그의 글로 담담히 본연의 완벽한 조화로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당히 시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주 좋은 문장 혹은 문단을 선택하여 짤막하게 읽을 예정입니다. 글을 가볍게 되뇌이시면서 또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예술에서도 사랑의 힘은 놀랍다. 교양과 지성과 비평이 할 수 없는 일도 사랑은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한데 묻고 낡은 것과 새 것을 나란히 세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면서 시간을 극복한다. 그리고 옳다고 우기지 않기 때문에 옳다. 사랑은 부탁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안에서 확신에 도달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끌려 다니지 않고 이끌 수 있다. 도치를 모르는 냉철한 판단이 무엇이랴?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쾌락은 무엇이며 남녀의 영원한 사투가 없는 사랑이 무엇이랴? 나는 부정과 변덕, 환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사랑을 지구 어딘가 한 지점에 못 박아 걸어두고 싶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한 곳에 머물러 정조와 도덕이 되는 곳에서는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을 모방하고 위조할 수 있지만 사랑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랑은 훔칠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을 전부 내줄 줄 아는 마음에만 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예술의 원천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과대평가하는 탓에 대립과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는 여기서도 구닥다리 인간이다. 그래서 감정이니 감상이니 하는 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묻곤 한다. 감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지? 감정이 아니면 어디서 인생을 느끼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영혼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돈자루가 가득 있으면 무엇 할 것이며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무엇 할 것이며 빳빳하게 바지주름을 잡아서 무엇 할 것이고 예쁜 소녀가 있으면 무엇 할 것인가? 그렇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상은 증오할 수 있어도 내 자신에 대한 감상은
사랑하기에 나는 감상 옆에서 아첨을 떨기도 한다. 감정은 다정다감하고 쉽게 흥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혼수품이며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근육만 믿는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라면 아무도 나한테 내 근육의 힘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계산을 잘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더라면 아무도 나한테 내 계산 솜씨를 단점이라고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세상은 시인에게 시인이 될 요건을, 다시 말해 쉽게 감동하는 영혼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고 불타오르고 헌신할 수 있으며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것을 감정의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오하고 부끄러워하라고 요구한다. 감상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혐오하라고 말이다. 요즘 젊은 시인들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좋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나에겐 내 감정이 세상의 군대식 절도보다 몇천 배 더 사랑스럽다. 전쟁의 와중에 군대식 감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것은 바로 감정이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숭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행복을 선사한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만족감과 더불어 슬픔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다. 방랑자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향락을 누리는 사람이다. 기쁨이란 한때뿐이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랑자는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한때 좋았던 장소에 뿌리를 내리려 안달하지 않는다. 해마다 같은 장소에 가는 여행객들도 많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지 않고서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선량한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훌륭한 방랑자는 아니다. 그들에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도취나 보리수 꽃을 꺾는 여자의 수집 욕구는 있을지 몰라도 고요하고 심각하면서도 즐거운 언제라도 손 흔들어 작별을 고하는 방랑자의 마음은 담겨 있지 않다. 세상이 아닌 듯 세상을 살고 법을 존중하지만 법 위에 서 있으며 소유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소유하고 포기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포기하는 것. 이런 인생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유머뿐이다. 유머 작가의 책 제목과 주제는 모두 구실에 불과하다. 사실 그들의 주제는 딱 하나뿐이다. 인간의 삶이 너무도 비극적이고 거짓투성이라는 것. 그럼에도 이 비참한 삶이 너무도 아름답고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해 당신의 고립과 당신의 감정,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내라고 말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삶 속으로, 현실 속으로 시급하게 꼭 필요한 곳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견딜 수가 없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운명과 삶의 의미를 배반하고 보통 사람들 편에 붙는 방법으로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 못 가 지금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질 테니까요. 운명을 자신의 밖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화살이 짐승을 쓰러뜨리듯 운명에게 사살당한다. 운명을 자신의 내부 깊은 곳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운명의 힘을 빌려 더욱 강해지며 운명에 의해 신이 된다. 인간은 확고부동한 존재도 완성된 존재도 아니다. 유일한 존재도 확실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며 실험이며 예감이고 미래이며 주사위 던지기요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을 향한 자연의 동경이다. 감정을 작다고 부르지 마라. 감정을 값어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증오도, 질투도, 시기심도, 잔인함도, 감정은 모두 좋은 것이다. 빈약하지만 아름답고 멋진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겠는가? 부당하게 대접한 감정은 우리 손으로 꺼버린 별빛과 같다.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달리 자아 실현이나 성취의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되라. 그 말은 적어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원칙입니다. 그것 말고는 진리와 발전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길이 도덕을 포함한 여타 방해꾼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고집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는 허약한 인간으로 보는 탓에 보통 사람들보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할 판입니다. 얼마만큼 전통에 복종할지, 얼마만큼 저항할지는 혼자서 자기의 힘과 욕구에 맞추어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이나 가족의 요구, 국가나 공동체의 요구를 개의치 않으려면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을 만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건 적응을 하건 처벌을 받지 않고 멀리 갈 수는 없는 법이지요. 책은 비독립적인 인간을 더욱 비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활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값싼 가짜 인생이나 대리 인생을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책은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그때에만 가치를 지닌다. 독자에게 힘의 불꽃을, 회춘의 예감을, 새로운 생동감을 주지 못하는 독서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누군가 던진 공처럼 인간에겐 갈 길이 미리 그려져 있다.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롱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오래전에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운명은 우리 안에 깃들인 것이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인생의 표면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비극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비극적인 겉모습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대단치 않다고 생각해 온 사소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몰락하는 것이다. 자아는 제 아무리 순수한 자아라 하더라도 단일체가 아니라 극도로 다양한 세계이며 작은 우주이고 형태와 단계, 상태와 유산, 가능성의 혼란 덩어리이다. 이런 혼란 덩어리를 하나의 단일체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자아가 단순하고 확실하며 경계가 분명한 현상인 듯이 이야기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이런 착각은 필연인 듯 어쩌면 인생의 요구 사항일 듯하다. 유토피아는 비굴하게 현실이 되고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얻기 힘든 것, 애타게 갈망하는 것의 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 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기분, 환상이 지닌 힘,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는 어느 정도 고양되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다시 침체에 빠져 게을러진다. 다른 환상이 다음 차례의 감상이 등장할 때가 된 것이다. 예술가를 포함하여 재능 있는 인간들은 고독을 천형으로 쥐고 태어났다. 행운이 있어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환상을 가슴에 품은 이들이 이런 고독을 남 앞에서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며 또 옳은 태도인 것 같다. 재능 있는 인간은 결국 평범한 인간들의 황폐하고 비극적인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깨달음에 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되어 인간을 경멸할 것이고 그런 상태를 자신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애써도 예술가와 사상가는 살을 내는 듯한 엄청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